상대방이 태우려는 그 비교의 저울에 제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올려놓은 그 저울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죠. 어떻게 비교의 저울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찻집 여러분. 오늘 마음찻집의 주제는 비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교를 많이 당하고 사시는 편인가요? 가장 최악의 비교는 또 어떤 거였나요? 저는 제 기억에 떠오르는 가장 최악의 비교가 15살 때 선생님에게서 당했던 비교입니다. 그날 제 친한 친구랑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명찰을 바꿔 달자 그래서 명찰을 바꿔 달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바뀐 명찰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를 나오라고 해서 이제 혼을 내셨죠. 예전에는 혼을 낼 때 그냥 혼을 낸 게 아니라 좀 손찌검을 하셨죠. 일단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제 뺨을 세게 탁 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너는 왜 이런 애랑 같이 노느냐, 너는 너랑 맞는 애랑 놀아야지 라고 그 애들이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저를 망신 주고 그런 걸 하셨어요. 근데 그 명찰을 바꿔달자고 한 게 제가 아니라 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였고, 물론 같이 장난을 친 거지만,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맞는 사이에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이었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만한, 대들 만한 그런 용기도 없었고 어렸으니까요. 그리고 무서워서 감히 뭐라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그 충격이 꽤 커서 계속 그 선생님을 저는 피해 다니고 마음의 상처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모른 채 하고 제 마음의 상처도 그냥 그런 청소년 시절을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했냐면 저는 그때 되게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었고 되게 사교성이 있어서 선생님에게 싹싹하게 하는 그런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죠. 근데 제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집도 되게 잘 살고 부침성이 좋아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냥 그런 아이였는데 제 친구들은 싹싹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경험을 고등학교 때도 해보고 생각해보면 군데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물론 어른이 돼서는 더 큰 일, 더 힘든 일도 많이 당했지만 이제 그때 기억이 되게 큰 상처로 남는 건 제가 무언가 대처할 수 없는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해야 했고 또 내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당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로 남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비교였죠. 여러분들도 그런 최악의 비교들이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슬픈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고자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비교를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덜 상처받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저는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 비슷한 내용을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엄마가 자기를 너무 무시하고 어디만 갔다 오면 왜 너는 누구 친구처럼 돈을 못 벌고 너는 지금 나이가 얼만데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고 너는 너무 아니하고 뭐 계속 잔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기도 성인이 됐고 나름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더 높은 목표, 더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더 나은 사람들을 자꾸 빗대서 자기를 비하하고 좀 낮춰서 부르는 것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당했을 때 크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피 반응이에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그리고 비교 당하는 게 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실이 아닌 게 너무 억울해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상처에 모른 척 하고 상대방에게도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표시를 안 내는 거죠. 힘들다는 표시를 조금 내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가듯이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그런 계속 비교를 하는 그 상대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도망이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힘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공격적인 반응이에요. 누군가 나를 비교를 통해서 무시하고 낮춰 부를 때 당한 만큼 상대에게 되갚아 주는 거죠. 너는 뭐가 잘났냐 라는 식으로 더한 말을 하고 더 아주 그냥 혼을 내주는 거죠, 상대방을.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싸움이 일어나겠죠, 이제. 예. 제가 좀 더 크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좋은 대응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도 저는 끊임없는 비교를 당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하면 많은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오죠. 왜 그렇게 찍었느냐? 이게 부족하다. 이걸 더 해라. 누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아주 애정 어린 조언이 훌륭한 다른 메가 유튜버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예. 물론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잘 제가 들어서 저를 위한 그런 영양분으로 쓰지만 거의 99%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얘기, 자기가 유튜브를 찍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몽글몽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죠. 예. 근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비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이죠. 이 세 번째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회피랑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의 상처를 안 받아요. 예? 그 비교 자체에 관심이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무반응으로 일관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태우려는 그 비교의 저울에 제가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혹은 자기 마음대로 올려놓은 그 저울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죠. 어떻게 비교의 저울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약간 추상적인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은 주로 뭘로 가득 차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응어리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이 만들어 놓은 나만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의 말을 들으면 틀림없이 기분이 나쁘고 걸리게 돼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안 맞는 게 걸리고, 그리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던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이 너는 왜 누구만큼 돈을 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 자체가 상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돈 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게 마음을 비우는 건데, 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게 이런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확신을 갖는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옳고 저게 틀리다라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야지 내 삶이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마음의 영역, 특히 마음 치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확신에 찬 나의 판단들이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그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벌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나의 판단을 유보했을 때 상대방이 너는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니? 누구처럼 이라는 비교를 꺼냈을 때 그런가? 그게 꼭 좋은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누구는 이렇게 큰데라고 했을 때 나의 가치 판단 속에 키 큰 게 좋고 키가 작은 게 나쁘다라는 그런 구분된 판단이 없으면 그래? 그 친구는 키가 크다고? 나는 키가 작은데? 그럼 둘 다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버려야 될 게 확신에 찬 가치 판단이에요. 물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고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내 마음을 다룰 때는 잠깐 미뤄두십시오. 그리고 이게 명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예요. 판단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가치 판단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다른 점이 좀 더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어떤 판단이냐면 상대방은 나쁘고 나는 나쁘지 않다라는 그 감정적인 판단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절대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비교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말주변이 없거나
또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그런 무수한 비교 속에서 성장한 사람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언어 습관이나 생각의 태도가 습관처럼 각인돼 버린 거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맞서서 없애야 돼 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누가 나은 사람이 있겠어, 저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도 아픈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일 수 있구나 라는 연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연민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감정이에요. 누가 옳다 그르다라는 감정적인 판단 대신 저 사람도 나도 서로 감싸 안아주고 위로해줘야 될 연민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지고 무언가가 덜어낸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나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자기 혐오의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누군가가 나를 비하고 상처 주면 물론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나 스스로에 대한 공격, 마치 자기 면역 질환처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런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나잖아요. 그런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그걸 잘 하지 못해요. 비교 당한 것처럼. 그 비교한 사람 말이 너무 싫지만 그게 또 팩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이 그렇잖아 라고 자기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 나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방향이 약간 잘못돼서 뭔가 원하는 결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운이 나빠서, 혹은 아직은 결실을 이룰 때가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 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첫 번째 맥락과 비슷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혐오를 버리고 나에 대한 공감과 사랑을 그 자리에 채워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건 정말 텅 비게 비운다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걸 버리고 필요한 거를 쌓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는 게 그러면 어떻게 저울에서 내려오는 걸까요? 마음을 이렇게 비웠을 때 저울에 올라갈 마음이 없는 거죠. 저울에 올릴 만한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게 맞다 틀리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저울에 올라가는 대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대신 어떤 것에 반응하죠?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내가 무언가를 희망차게 이룰 수 있는 일들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무반응으로 일관했을 때 나를 비교하는 그 상대는 나를 비교한 나쁜 놈이 아니라 연민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자기계발서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내가 성장하게끔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을 다 용서했어요. 선생님 그때 나이가 저보다 어렸을 거예요. 잘 몰랐겠죠. 그리고 그 선생님도 그 시대상으로 봤을 때 끊임없는 매질과 비교 속에서 아마 그 자리에 가셨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저였던 건 어떤 인연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복수, 가장 최고의 되갚음은 뭐죠?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그 선생님을 용서하고 저는 그때보다 더 나은 행동으로 저에게 수업을 받는 사람들에게 저의 그런 베풀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연말이 갈수록 비교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그런 실적, 여러 가지,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해놨는지, 누구는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 일단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버릇부터 좀 우리 내려놓으시고, 또 아주 매몰차게 팩트 체크해 간다면서 나를 공격하는, 특히 비교를 통해서 공격하는 상대방도 그러려니 그냥 반응하지 않고 들어야 될 것은 듣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마음의 상처들로부터, 나를 한 발짝도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이 아픈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셨죠? 비교 별거 아니에요.